결혼은 인생의 필수 코스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어떤가요? 결혼은 선택을 넘어 비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당당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과 비혼을 두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까? 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죠. 과연 결혼만이 행복의 정답일까요? 아니면 비혼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오늘 저희 10분 토론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 결혼 대 비혼을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책임, 그리고 비혼이 주는 자유와 독립.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 두 번째,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아와 가족.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혼파와 비혼파의 불꽃 튀는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결혼 대 비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을 시작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성.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경제력이 합쳐지는 매우 현실적인 동반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선 더욱 그렇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월급을 합치면 혼자 벌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목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가까운 대출 한도도 부부가 함께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위험 분산의 측면에서도 결혼은 큰 이점을 가집니다. 만약 한 명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큰 병에 걸리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소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혼자라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둘이서 나누면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도 줄어들죠. 미래의 노후 준비 역시 혼자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혼자서 번 돈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비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취미, 여행, 자기개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혼수, 집 구매 비용 등 초기 목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소비 습관을 맞춰주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면 양육비, 교육비 등 상상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혼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혼의 경제적 자유는 곧 위험 회피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 그 경제적 위기는 고스란히 나에게도 전가됩니다. 하지만 비혼은 오직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만 책임지면 되므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책임지는 삶. 이것이 바로 비혼이 추구하는 경제적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결혼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것을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평생의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것과 나를 기다리는 배우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상이 큰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잊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 주는 가장 큰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비혼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외로움을 채우려다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혼은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배우자에게 맞춰주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며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비혼은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체적인 관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넓혀갑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이죠. 이는 혹시 모를 관계 단절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혼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취향이나 요구에 맞춰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까지 모두 자유롭습니다. 비혼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셋째, 육아와 가족. 결혼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자녀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크나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통해 잊고 살았던 순수한 기쁨을 다시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아이는 단순히 우리가 돌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육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기록하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팀워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평생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생명과 함께 가족이라는 가장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육아와 가족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혼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거나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오히려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비혼은 이러한 사회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삶에 집중할 자유를 줍니다. 비혼이 가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정의가 확장된 것입니다. 비혼에게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 동료, 반려동물 등 나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주는 모든 존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주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들. 이들은 비혼의 삶에서 중요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한 비혼은 자신을 위한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 대신 스스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투자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혼은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새로운 가족관을 보여줍니다. 결혼 대 비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마치며 오늘 결혼 대 비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결혼이 주는 경제적 시너지와 정서적 안정, 그리고 비혼이 주는 자유와 주체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정답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삶의 짐을 나누는 행복을 택할 수도 있고, 비혼을 통해 온전한 나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든 비혼이든 오직 여러분만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